국방부 장관님.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정식으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정식 조약은 체결일자, 발효일자, 그 다음에 양자조약인지 다자조약인지를 분류하고 조약체, 메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외교부에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류 대상에 안 들어가 있더만요, 보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한국 국방부 장관 사이에 양해각서랄까?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그런 형태가 정확합니다. 그게 최초에 보니까 78년도에 박정희 정권에서 백곰 미사일 개발을 하니까 79년 9월에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개발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 서한에 대해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당신 말이 옳다라는 답변 서한을 보낸 것이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본질이더만요, 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정 사거리를 넘어가는 무기 자체를 개발을 못하도록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배경에는 우리가 그 기술을 좀 이전해 달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배경은 그렇지만 예. 어쨌든 본질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정 사거리 이상의 발사체를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 대신 기술을 이전받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술을 이전받으셨습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유도탄 생각도 못했을 때였는데 그 유도탄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상황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발사체 개발을 결정적으로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미사일 지침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발사체라든지 탄두라든지 우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지금 800kg, 500kg 범위를 못 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위를 서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형 드론이라든지 무인 이렇게 정찰 감시할 수 있는 비행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 비행체. 예. 이거는 지금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 끝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드론도 개발 제대로 못하네? 드론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 800kg 지금 중량 사거리 800kg, 중량 500kg를 넘어가는 이 비행체 드론은 지금 개발조차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주권에 관한 부분을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대에 5천억씩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필요하면 미국 정부에게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드론을 웬만한 수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렇게 장관님 꼭 동문서답 하시려니까. 그 의원들을 믿고요. 물론 예. 국민한테 공개되고 있는 생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좀 묻고자 진의를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지 겉도는 답변을 주고받으면
이게 밤늦게까지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돌아요. 근데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면서도 좀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좀 성실하게 좀 답변을 요청합니다. 비공개로 했으면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저희 방에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 국방부 이제 군인분들을 좀 모시라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좀 책임 있는 분을 그러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랑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첫째, 이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제한에 관한 부분인데 국방부 장관 대 국방부 장관으로 서한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재 이 조약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폐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폐기에 관련된 지금 국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 방에 좀 책임 있는 이 고위 공직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매주에 매티스 장관 만나가지고 네. 이걸 좀 방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법적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두 정부 사이에 서명이 됐거나 또는 의회의 정식 이 비준 동의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양해각서에 불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으로서는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좀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군 수사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군사법원이라든지 또는 군 수사기관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군 수사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지금과 같은 어떤 군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에 관련된 주무장관으로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건 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까지 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있으십니까? 제가 과거에 개인적으로는 그 사법개혁위원회 시절에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지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조정에 관한 안은 대체로 뼈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전체 수사의 한 98%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이 적어도 수사 개시 내지는 일일이 검찰에게 이렇게 사건 지휘를 받는 어떤 이 관행들은 전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검찰이 마지막에 기소 전에 수사 보완을 할 수 있는 뭐 지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그 선에서 지금 경찰에게 책임성을 더 부과하고 또 검찰과 역할을 분담하는 정도까지는 이번엔 가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항상 그 마지막 한 1, 2%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말하자면 경찰의 의지는 항상 이렇게 좌절되고 말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제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요. 뭐 영장에 관한 부분들은 워낙 헌법사항이고 하니까 그건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은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수사 골격 자체는 이번에 근본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뭐 여러 다른 형사사법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있겠지만은 어떤 특정 어떤 조직이 어떤 상황 전체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우리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